금요일의 과학터치를 사랑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바로 구독입니다. 금요일의 과학터치는 여러분의 사랑으로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랑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희망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는 세제의 역습, 생명체의 비명입니다. 주제가 결코 맑지가 않습니다. 조금 어둡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짧은 시간이나마 많은 이야기를 하려고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세제의 역습, 세제라는 단어를 들어보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세제, 결코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으시지요. 이 세제를 얼마나 자주 어느 정도 사용하시는지 모두들 다 여쭤보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여쭤볼 수는 없고요. 그래도 세제를 사용하게 되면 아마도 바다도 오염되고 강도 오염되고 하천도 오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눈여겨봐야 될 대목은 바로 생명체입니다. 생명체들의 아우성, 비명의 소리가 혹시 지금 들리시나요? 오늘 꼭 한번 같이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바다로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억해야 할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몇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함께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건을 기억하기보다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저랑 함께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 사진이 보이시나요? 무엇을 하고 있나요? 얼핏 보면 청군과 백군이 서로 어떤 게임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세히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눈 크게 뜨시고 사진을 봐주십시오. 하나, 둘, 셋, 넷. 감사합니다. 잘 보셨죠? 파란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도 보이고 하얀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도 보이고 중간중간에 약간 어두운 색 옷을 입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하얀색을 잘 봐주십시오. 하얀색을 보시면 무언가 포대자루에 담겨 있는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이 모습을 잘 보시면 또 어떤 사람들은 그 포대자루를 쭉 끌고 가는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확인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저 모습은 바닷가에 있는 어떤 오염된 모습을 치우기 위한 우리들의 발버둥입니다. 정말 깨끗했던 해수욕장이, 정말 깨끗했던 모래사장이 우리의 한순간의 실수로 인하여 저렇게 시커먼 바다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되돌릴 수 없는 정말 재앙을 우리는 스스로 일으킨 겁니다. 과연 저 사건 어떤 사건일까요?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지요? 바야흐로 2007년 12월 7일이었습니다. 그때도 여느 때와 달리 아마 겨울철이었고 겨울철 새들이 내려와서 한가로이 노늘면서 먹이를 잡고 있었을 겁니다. 물론 사람들도 다행스럽게도 오염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아름다운 바다 환경을 잘 보고 있었겠습니까? 그때 저쪽 멀리에 큰 유조선 한 대가 정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배의 이름은 허베이 스피리토. 그리고 그 배는 바다 한가운데서 정박 중이었습니다. 하필 그때 인천대교를 잘 설립하고 공사가 끝나고 오고 있던 해양 크레인 한 대가 잘 오고 있다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 이유 때문에 크레인 인양선의 줄이 끊어지고 그 크레인이 그만 여러분 예상하신 대로 허베이 스피리토에 다가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배는 결국
부딪히고 충돌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틀이 지난 시점에 지나서야 드디어 파손된 선체의 구멍을 막긴 하였으나 이미 8,000헥타르라는 엄청난 지역의 큰 넓은 지역에 원유가 유출됨으로써 충청남도 태안군 앞바다는 드디어 생명체의 비명이 시작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그 시절 많은 과학자들과 많은 전문가들과 세계의 많은 환경론자들은 우리나라가 100년 동안 서해안을 못 쓸 거라는 그런 많은 우려도 있었습니다만 천만다행스럽게도 아까 첫 화면 보셨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략 최소 인원 200만 명 이상이 동원되어 그 넓은 오염된 지역을 샅샅이 치우고 지금은 깨끗한 바다로 탄생을 다시 시켰습니다. 정말 감사하지요. 하지만 그때 그 시절 이 모습을 보시면 충격적입니다. 한 번의 재앙, 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검은 띠가 바다를 쭉 덮고 있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오른쪽에 보시는 화면에 보이는 저 많은 것들이 자세히 보시면 생명체의 시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명체들이 저렇게 죽어가 있는 저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특별히 사진 한 장이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으니 바로 겨울 철새종의 하나인 뿔론 병아리의 죽음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매년 왔던 저 뿔론 병아리는 그만 그 시기에 기름으로 뒤덮여서 온통 시커먼 채 자기는 서서히 죽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때마침 지나가던 기자님에 의하여 사진이 찍혔습니다. 여러분, 저 철새 뿔론 병아리는 누구 때문에 저렇게 되었을까요? 사실 저 자리에는 우리 인간이 있었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끔찍한 재앙이었습니다만 이런 재앙이 우리나라에만 일어나는 것은 결코 아니었으니 전 세계가 난리가 났었습니다. 끔찍한 그 오염들 지금도 아마 일어날 텐데요. 전 세계에서 최악의 오염이라고 불리우는 2010년 멕시코만의 호라이즌 원유 유출 사고는 정말로 끔찍했습니다. 무려 5개월 이상 계속해서 원유가 유출이 되었습니다. 저 사건은 멕시코만 가운데서 석유를 시추하던 어떤 시설이 폭발하면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원유가 계속해서 흘러나왔는데 어디에서 흘러나왔는지를 도대체 알 수가 없었습니다.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약 5개월간 흘러나온 저 원유의 양은 7억 리터, 8억 리터 가까이 됐고 심지어 한반도 면적의 이상이라고 보고서에 적혀져 있을 정도로 전 세계 최악의 환경 재앙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2018년 인도네시아 해저의 송유관 파열 등 너무나 많은 사건들이 바다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체의 비명의 소리가 지금 조금씩 들리시나요? 정말 안타까워 죽어가고 있는 그들의 목소리가 들리신다면 오늘 강의 꼭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만 이렇게 강의를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바다가 보내는 많은 신호가 있습니다. 곳곳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을 조르지 마세요. 바다가 오염되고 있습니다. 바다가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이제 생명의 마지막 보루인 바다를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라는 많은 노력이 또 많은 발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들을 생각보다 무시하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생명체의 비명이란 단어를 가지고 온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하면 바다, 하천, 강 등 많은 해양 환경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지,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지, 우리의 그 작은 노력 하나가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저랑 함께 세제의 주성분 계면 활성제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용어가 하나 등장했습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계면 활성제. 네, 그렇습니다. 저랑 함께 이야기할 주제가 바로 세제이지만 세제 속에 들어있는 성분 중에 하나인 계면 활성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무엇으로 보이시나요? 설마 눈처럼 보이진 않으시죠? 그렇습니다. 대략 높이는 5m 정도 됩니다. 이 5m가 되는 저 하얀색의 정체는 바로 하얀 물거품입니다. 물론 물거품이라고 말했지만 그 안에 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함부로 세제를 쓰고 하천이 오염되면서 독성 거품이 저렇게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의 지역은 멕시코로 알려져 있는데요. 여하튼 지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도 함부로 세제를 쓰게 되면 저런 일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세제 얼마나 위험하기에 이렇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지자체와 국가에서 저렇게 세제를 함부로 쓰지 말아달라고 부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청정갯벌을 막기 위하여 친환경 세제를 사용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대국민 호소문까지도 발표를 했다고 하니 세제의 사용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계면 활성제가 무엇인가 우리가 조금 알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단어를 최대한 쉽게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한자로 적어놨습니다. 계면 활성제. 우선 계면부터 가보겠습니다. 계, 액체, 고체, 기체, 이러한 우리들의 물질들이 있습니다. 물질과 물질 각각의 경계가 있잖아요. 그걸 계라고 생각하시고요. 면, 어떤 닿는 면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해 놓기로는 액체와 액체가 서로 닿는 경계면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렇다면 무언가 무엇이 만나는 경계면이 활성이 됐다. 이 말은 서로가 서로의 경계가 있었는데 그 경계가 서서히 무너져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안타깝지만 대한민국과 북한으로 38선이라는 경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와 북한이 문화 교류도 일어나고 많은 교류가 일어나서 서서히 화해가 된다면 38선의 경계도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활성화되겠죠? 그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요? 하지만 과학 시간이니까 좀 더 과학스럽게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계면 활성제는 영어로 surfactant입니다. 정확하게 따지면 이 명칭 속에는 세 가지의 영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시는 것처럼 surface, 면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활성하다, 활동한다, active가 들어가 있고요. 하나는 물질, substance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나 기름처럼 서로 완전히 다른 성질의 물질이 만나면 그 사이가 서로 섞이지 않는 경계면이 생기겠죠. 그 경계면을 잘 섞이게끔 활성화시켜주는 어떤 물질, 그걸 우리는 계면 활성제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세제 속에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다고요? 다 같이? 그렇습니다. 계면 활성제, 계면 활성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약간 게임 같은 겁니다. 계면 활성제, 계면 활성제, 계면 활성제, 계면 활성제, 계면 활성제.
준비됐습니까? 시작! 계면활성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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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면활성제. 좋습니다. 이 5개의 단어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렇다면 이 계면활성제는 도대체 어떤 구조로 되어 있을까? 제가 정말 쉽게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계면활성제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냥개비 같은 걸로 설명을 하곤 합니다. 성냥개비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앞에 동그란 부분이 있고 아래에 긴 막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계면활성제도 동그란 부분과 긴 막대 부분이 같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겁니다. 특별히 동그란 부분은 앞에 물을 좋아하는 물과 친구가 되고 싶고 물과 친해지고 싶은 친수성 물질이 앞에 있고요. 뒤에는 물은 싫어하고 기름을 좋아하는 한자로 소수성 혹은 친유성이라는 말로 쓰는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앞쪽은 어느 한쪽은 물을 좋아하고 어느 한쪽은 기름을 좋아하는 계면 활성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몸에 물을 좋아하고 한 몸에 기름을 좋아하는 두 친구가 붙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 텐데요. 이거를 제가 더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까보다 훨 간단하죠? 한쪽은 물을 좋아하는, 그렇죠, 친수성. 한쪽은 물을 싫어하고 기름을 좋아하는 소수성. 이렇게 계면활성제의 구조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삼겹살 좋아하시나요? 삼겹살을 드시고 나서 기름기가 많이 묻어 있는 그 불판이나 접시들을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설마 접시를 버리시진 않으시죠? 그 위에 있는 기름기를 화장지로 닦으신 다음에 그래도 찐득찐득 남아있기 때문에 아마 세제를 떨어뜨려서 깨끗하게 씻으실 겁니다. 그때 혹시 느낌 기억나세요? 끈적끈적했던 그릇의 표면에 세제가 닿는 순간 조금 미끈미끈해지면서 물을 쫙 틀면 쫙 한 번에 씻겨져 내려가는 그때의 느낌 어떠십니까? 그때를 잘 떠올려 보시면 충분히 계면활성제의 성분을 그리고 계면활성제의 구조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데요. 제가 그림 하나를 밤새고 그려왔습니다.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운데에 기름때가 있습니다. 그 기름때에 제가 세제를 딱 떨쳤습니다. 그러면 기름을 좋아하는 계면활성제의 성냥 막대기 부분이 기름때 주변을 쫙 공작처럼 둘러싸게 됩니다. 그러면 속에 있던 기름때와 그리고 계면활성제가 좋아하는 그 기름을 좋아하는 소수성 부분이 서로 맞닿아 있겠죠. 그리고 머리 부분, 물을 좋아하는 친수성 부분은 그 기름때 주변을 쫙 물과 함께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께서 물을 쫙 흘려보내면 기름때를 잡고 있던 계면활성제가 물과 친구가 돼서 함께 쭉 흘러내려가게 되기 때문에 계면활성제로서 충분히 기름기를 잘 닦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방금 제가 계면활성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제 속에 들어가 있는 계면활성제, 정말 우리가 잘 사용하면 일상생활에서 편리할 수 있겠지만 이 기름때를 없애기 위해 혹은 무언가를 깨끗하게 닦기 위해 쓰는 이 세제의 한 방울이 우리의 생태계를 파괴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이제부터 저와 함께 실험을 통해서 같이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랑 함께 계면활성제의 어떤 성분들이 어떤 실험으로 보여지는지를 한번 알아볼 시간입니다. 바로 종이꽃잎 펼치기 실험입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이는 나무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나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물에 담그면
물을 흡수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 종이 속에 있는 나무의 섬유 재질을 꼭 기억하셨다가 왜 펼쳐지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 실험을 저랑 함께 이렇게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실험 준비물은 아주 간단합니다. 저는 빈 용기를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500ml짜리 물을 준비했고요. 세제를 준비했으며 종이를 꽃잎 모양으로 잘라서 같이 접어 놓을 겁니다. 집에서 혹시 실험할 때는 다른 준비물로 간단하게 세팅을 하셔도 괜찮으시겠습니다. 실험은 간단합니다. 첫 번째, 2개의 빈 용기에 물을 담아줍니다. 그리고 한쪽에 세제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세제의 양은 잘 조절하시면 됩니다. 저는 500에 30ml로 맞추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미리 접어놓은 종이 꽃잎을 그 위에 살포시 올려놓고 종이 꽃잎이 어떻게 되는가를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랑 함께 실제 실험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셋, 둘, 하나, 이동! 네, 드디어 실험실에 도착했습니다. 저랑 함께 세제의 역습 첫 번째 실험의 하나인 종이꽃잎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조에 제가 물을 따라 놨습니다. 집에서 실험하실 때는 물을 미리 준비하셔서 콸콸콸콸 따르지 마시고 수면이 조용해질 때까지, 잔잔해질 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쪽에는 물, 한쪽에는 현재 물 위에 제가 세제를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0ml 정도 준비하셔도 되고요. 좀 더 많은 거를 준비하셔도 됩니다만 여러분들께 부탁 말씀이 있습니다. 굳이요, 세제 실험을 하는데 저 외에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제가 환경의 오염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겠죠. 자, 한쪽은 물이고요. 한쪽은 물과 세제가 같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부터 종이 꽃잎을 위에다가 살포시 놓아볼 생각입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볼까요? 이 종이 꽃잎은 물에 놓았을 때와 물과 세제에 놓았을 때 과연 어떤 현상이 나타날 것 같습니까?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우리는 앞에서 세제에 있는 계면활성제, 뭐라고요? 그렇죠. 계면활성제를 배웠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동시에 살포시 놓아 보겠습니다. 셋, 둘, 하나. 그리고 펴지는 속도를 자세히 봐보시기 바랍니다. 이쪽은 물, 이쪽은 물과 세제가 섞여 있는 쪽입니다. 어느 쪽이 더 많이 빨리 펴지며 가라앉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세히 봤더니 오른쪽에 물과 세제가 섞여 있는 쪽은 꽃잎이 펼쳐지다가 조금씩 물이 스며들면서 가라앉기 시작하고 있고요. 왼쪽에 있는 물은 종이꽃잎이 펼쳐지면서 서서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확연하게 물이 있는 쪽과 물과 세제가 있는 쪽이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종이꽃잎 실험입니다. 분명히 차이가 나죠? 왜 그럴까요? 실험 잘 보셨죠? 왜 이럴까요? 저랑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실험 결과 잘 보셨지요? 보신 바처럼 세제에 넣은 종이 꽃잎이 물에 넣은 종이 꽃잎보다는 좀 더 빨리 펼쳐지거나 혹은 일찍 가라앉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의 양과 세제의 양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물에 넣은 종이 꽃잎은 그렇게 빨리 쉽게 젖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제 우리가 한번 알아볼 시간입니다. 종이꽃잎이 물에 넣었을 때 잘 펼쳐지는 이유는 나무를 이용해서 우리가 종이를 만들기 때문에 이 종이 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섬유 물질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물질들이 물을 흡수하게 되면
당연히 팽창하게 되고 부풀어지기 때문에 접어졌던 종이꽃잎을 밀어낼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하여 종이꽃잎이 펴지는 겁니다. 이거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문제는 물에 무엇을 넣었을 때? 그렇죠. 세제를 넣었을 때는 조금은 상황이 달라집니다. 물에 세제를 넣고 종이꽃잎을 딱 떨쳐놓으면 빠른 경우는 순식간에 펼쳐지거나 아니면 순식간에 가라앉는 모습을 보곤 하는데요. 종이꽃잎이 빨리 가라앉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조금 있다가 새와 연관을 지을 거니까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제가 섞여 있는 곳에 종이꽃잎을 딱 떨치는 순간 그 계면활성제 때문에 이 종이꽃잎은 천천히 빨아서 흡수하고 싶었겠으나 계면활성제의 친수성의 물질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물의 양을 급하게 마시게 되는 겁니다. 즉 너무 많은 양을 급하게 빨아들이다 보니 종이꽃잎이 다 적셔져 버리고요. 결국은 물에 가라앉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의 뜻은 세제 속에 있는 계면활성제는 우리가 생각했던 보편적인 자연현상을 망가뜨리는 어떠한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천천히 물을 흡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갑작스럽게 많이 흡수하게 하는 그러한 성격을 나타내는 이 계면활성제. 이제 우리는 계면활성제가 실제 생명체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바로 세제가 새의 날개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오늘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제에서 여러분들은 계면활성제라는 단어를 배웠습니다. 이제 그 계면활성제가 생명체, 특별히 물에 살고 있는 새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전에 종이꽃잎 같은 경우에 천천히 물을 빨아들이고 싶은데 갑작스럽게 빨아들였잖아요. 무언가 기본 생태를 망가뜨리는 모습이 보였잖아요. 그렇다면 이 새 또한 세제를 흡수하게 되면 분명히 좋지 않은 현상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바다 위에 세제가 있습니다. 혹은 강 위에 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새가 날아와 앉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새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과 함께 지금부터 저의 설명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생명체는 분명히 물 위에 떠 있습니다. 여러분이 눈을 더 크게 보시면 빨갛게 제가 칠해 놓은 동그라미 안쪽 위에 물방울이 동글동글 맺혀 있는 걸 보셨을 겁니다. 새들은 자신의 부리를 이용해서 자신의 깃털에 무언가를 쪼는 연습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바로 자기 깃털에다가 기름샘을 발라서 기름샘에 있는 기름을 묻혀서 새의 깃털에 계속 발라주는 행동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즉, 내가 물 위에 앉았을 때 물이 내 몸속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온몸에 기름을 바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기름을 바른 그 깃털에 물이 묻으면 당연히 물방울이 맺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에 계면활성제가 묻으면, 그렇죠. 그 계면활성제가 기름기를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결국은 깃털에 발라있는 그 기름과 함께 붙을 거예요. 그리고 그 기름을 녹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 다음 깃털에 물이 젖으면서 이 새는 더 이상 날아가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지게 될 겁니다. 깃털에 기름이 녹고 자기가 마시고 싶지 않은 그 물이 깃털에 계속 스며들면서 결국은 항상 깃털에 물이 젖어 있게 돼서 하늘을 날아갈 때 활기차게 탁 치고 날아가면서 물방울을 떨쳐야 되겠지만 너무나 몸에 물이 많아서 무거워서 날아가지 못하거나 혹은 날아간다 하더라도 항상 젖어 있어서 날개에 여러 병균이 생긴다거나 심지어는 숨을 쉬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심결에 보내는 그 세제 한 방울이 이 새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세제가 새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의 이상입니다. 이래도 여러분, 세제를 함부로 더 많이 사용하실 건가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은 새를 살린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살리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말이죠,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우리가 이 환경을 만든 게 아닙니다. 자연 환경은 우리가 태어났을 때 주어졌던 겁니다. 결국 이 자연 환경을 잘 보존하여 우리의 후손들에게 넘겨주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고 우리의 책무입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는 환경을 보호해야 될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지름길, 우리가 무심결에 쓰고 있는 세제, 그 세제를 조금만 줄여주시고 혹은 친환경 세제로 바꾸어서 좀 더 사용해 주신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환경을 오염을 줄일 수 있고 생명체들이 살아가는데 좀 더 도움을 주지 않겠습니까? 생명체의 비명의 소리가 들리시나요? 그들의 아우성이 오늘 여러분의 귓가에 맴돌아서 우리가 계속해서 환경을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금요일의 과학터치는 여러분의 사랑으로 쑥쑥 커나간다는 거 잊지 마시고 항상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제의 역습, 생명체의 비명,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태봉초등학교 수석교사 손준호였습니다.